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기록인 대회 한 세션이기도 하지만은 지금도 발표장은 한국기록관리학회 추계학술협회 일환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제 있었던 주제하고 매우 연관성이 높은 주제 발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민간 아카이브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고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논의됐었는데 지금 저희 학회 세션에서는 민간 아카이브의 공유와 이용 촉진을 위한 기술과 기술 이런 제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디스크립션과 그다음에 디스크립션 매우 지적인 구조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을 파헤쳐낼 수 있는 어떤 기술적 구조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은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계시는 한문서 박사께서 민간 아카이브를 위한 기술 그다음에 메타데이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이에 대한 토론으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계신 이미영 기록연구사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발표자를 소개해드리면은 한문서 박사님은 문헌공학 하셨고 그다음에 한국 ATS 기록학 박사를 좀 하셨고요. 주로 이제 장기보존, 전자기록 장기보존과 관련된 연구, 그다음에 장기보존에 대한 메타데이터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현재는 이제 한국의 부산대학교 SSK 로컬리티 기록과 연구단에서 지방기록관리를 위한 지방기록과 특히 이제 재해역을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토론해 주신 이미영 선생님은 지금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계시지만 이전에는 미래 에셋이라는 증권회사에서 기록연구사 일하는 경험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메타데이터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발표는 여기서 하시고 토론하실 때는 이제 이렇게 앉아서 사실은 지난 금요일날 어저께죠. 그러니까 민간 아카이브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사실 민간 아카이브와 관련해서는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연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간 아카이브라고 하나로 이제 싸잡아서 부르지만은 민간 아카이브의 영역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아카이브에는 너무도 다양한 유형의 아카이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민간 아카이브 각 유형별로 좀 심화된 연구나 것들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실 이 주제가 발표자들한테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주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이 된 다음에 아마 이제 발표 의뢰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간 아카이브를 위한 기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연구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으로 있는 한문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방이 작아서 좋아했는데 뒤에 뚫어서 앉아주셨네요. 참 고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민간 아카이브를 위한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살짝 1분만 변명을 드리자면 최초에 제가 임진희 교수님이 전화를 하셔서 문화유산을 소장하는
여러 그 소규모 아카이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 정보 자원을 서로 공유하고 통합 검색하려면 어떤 메타데이터 요소를 써야 좋을까라는 주제로 좀 기획을 했으니 발표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학술 대회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통합 검색하기 위해서는 어떤 메타데이터 요소를 좀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게 적절한가라는 연구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민간 아카이브 현황에 대한 조사가 먼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황 조사도 시범적으로 조금 해보고 그리고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좀 해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메타데이터 요소 이런 걸 통합을 해서 쓰면 좋다 아니면 얘랑 얘를 조합해서 쓰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결국 변을 드리자면 이 발표 내용은 제가 오늘 발표를 하고자 하는 민간 아카이브의 기술이라는 이런 제목과 방향에 있어서는 연구의 어떤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앞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그 연구를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기까지의 제 연구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표가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우선 어쨌거나 처음에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에 제가 처음 시작한 목적 그리고 진행을 했던 방법 그리고 관련된 선행 연구 그리고 제가 일부나마 조사했던 민간 아카이브에서의 기술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서로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 표준, 어떤 정보 기술들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정보들을 안내하면서 그렇다면 이 소규모 민간 아카이브들이 기술 요소를 공유를 하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민간 아카이브들 그리고 대학은 정부는 여러 사회단체들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어떤 연구 진행을 앞으로 계속 해볼 수 있는가의 순위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초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기록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정보 자원을 소장하는 민간 아카이브의 요구가 공유와 통합 이용이라는 가정하에 단일 아카이브, 한 아카이브로 여러 유형의 기록 정보 자원들을 혹은 여러 기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유형의 객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합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여러 아카이브가 소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객체를 대상으로 한 공유와 통합 이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 소규모 민간 아카이브들은 어떤 기술 방식을 선택을 해야 이 컬렉션을 공유를 하고 통합 이용을 촉진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것을 기술 대상, 그리고 기술 대체, 메타데이터와 기술 요소, 이용 가능한 정보 기술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최초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헌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민간 아카이브들은 어떤 기록의 유형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들이 자원 공유를 위해서는 어떤 메타데이터, 어떤 기술 항목들을 쓸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 공유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가를 문헌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시범적으로나마 일단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아카이브나 기록관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포털 같은 곳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검색을 좀 해서 아카이브라든지 기록관이라든지 자료관이라는 것을 표방하는 민간 아카이브를 좀 검색을 하되 개인이나 집단 활동의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기술해서 대중에게 이용을 제공하는 조직이나 기관, 단체로 제안을 해서 좀 선별을 해보았습니다. 선별을 한 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어떤 자료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계층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럼 여기서 좀 중단을 하고 그러면 이런 기관이나 단체가 활용 가능한 기술 요소나 메타데이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정말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렇다면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공유라든지 통합 검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점 좀 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민간 아카이브 관련해서 진행된 우리나라의 선행 연구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게 보면 정책 연구부터 시작이 될 수 있겠는데요. 마을 아카이브 7원,
이런 연구도 있었고요. 지방의 역사 기록 관리와 관련된 정책 연구,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연구라서 정책 연구의 틀에 묶었는데요. 어떤 기술과 관련된 담론이라든지 자원공유 협력 방안,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고 있었고, 독일 마을 민속 아카이브를 소개하면서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민간 아카이브와 관련해서 수집 전략 쪽에 집중한 연구도 있었는데, 마을 아카이브에서의 수집 전략에 대한 연구나 지역 아카이빙을 할 때의 수집 전략, 혹은 연극 기록물이라는 특수한 기록물 유형을 대상으로 한 수집 전략 연구도 있었고요. 특이하게 구술 기록을 수집할 때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본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영역은 특수한 유형의 기록을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거나 이런 특수 유형의 어떤 사례 기록화했던 방안, 사례 연구를 진행했던 것들이었는데요. 특수형의 기록의 기록화와 관련된 연구는 건축문화재를 대상으로 기록한 연구, 강릉 단오제라는 어떤 문화 유산을 기록화하고자 했던 그런 연구도 있었고, 만화 기록이라든가 사찰 기록을 기록화하는 연구, 혹은 무형문화재를 기록하는 매체를 연구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편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유형의 문화재라든지 만화 기록이라든지 어떤 특정 유형의 기록에 유형을 대상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진행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오래되긴 했지만 20세기 민중생활사 연구단 아카이브를 구축했던 사례에서 나왔던 연구도 있었고, 굉장히 특이했는데 무등산이라는 개체를 대상으로 아카이브를 시도를 했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혹은 극단 목화의 공연 기록 관리와 관련된 연구, 그리고 여기 오늘 토론자로 오신 임미영 선생님이 진행했던 논문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의 그 지진이 났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재해 지역의 기록화라는 측면에서 그 연구를 하는 것도 있었고요. 어제 그 굉장한 파란을 일으키셨던 이영남 교수님이 진행하셨던 풀마크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사례 연구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 측면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연구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속자료 아카이브, 호남학 아카이브, 도시 아카이브라는 측면에서 이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된 그 연구들이 있었고요. 이에 반하면 분류와 관련된 논문은 굉장히 소략합니다. 사실.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을 대상으로 어떤 분류 체계를 잡았던 연구가 있었고요. 혹은 그 예술 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대한 그 연구도 있었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설문원 교수님이 진행한 연구였고요. 분류에 비하면 메타데이터와 기술이 조금 더 많은 그 연구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퍼벌을 기반으로 해서 무형문화유산의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여성 구슬 기록 메타데이터 개념 모델을 정립하고자 하는 연구, 그리고 문화유산의 이륙정보 레코드를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나, 공예기술 메타데이터, 문화기술 축적 연구 기록 분류 기술이라고 해서 어떤 그 구술사를 진행을 했던 그런 연구에서 나왔던 연구 기록을 어떻게 분류하고 기술할 것인가, 기술 규칙 이런 거를 제안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유형별로는 건축도면 기록이나 시각예술 기록, 영화 기록에 대해서 기술 요소라든지 메타데이터를 제안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기술 대상을 더 살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민간 아카이브라는 게 뭐길래 이 안에서 도대체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 기관이 민간 아카이브일까라는 그냥 저 자신만의 궁금증이 생겨서 민간 아카이브에 대한 정의로 다시 돌아가 봤는데요. 기록학 용어 사전에 따르면 아카이브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개인이나 조직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 중에서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거나 증거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 선별된 기록을 전문적으로 보존하는 조직, 시설 장소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민간 아카이브에 대해서도 기록학 용어 사전에 별도의 그 개념 정의가 있었는데요.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아카이브라고 일단은 정의가 되어 있고, 기업 보존기록관이나 대학 보존기록관, 종교단체 보존기록관, 병원, 정당, 노동조합, 스포츠단체 등의 사회단체 보존기록관은 물론이고라고 해서 약간 그 민간이긴 하지만 모 기관으로부터 기록을 이관받는 유형의 민간 아카이브와
두 번째는 동성애자 보존기록관, 나병 보존기록관과 같이 이관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그 정치적인 성향이나 개인적인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특수한 집단의 기록을 보존하는 조직, 시설, 장소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공동체가 그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압축해 담은 자료의 집합을 보존하는 공동체 아카이브도 포함된다고 저는 보았고요. 정리를 하자면 민간 형태의 모기관에서 생산 접수한 연구 보존 기록을 관리하거나 지역 공동체를 포함해서 다양한 민간 집단의 기록을 보존하는 조직이나 시설 장소를 민간 아카이브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제가 연구를 진행한 내용들은 앞에 그 이관형 민간 아카이브라기보다는 수집형 민간 아카이브에 좀 집중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간 아카이브의 관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기록이라는 범주 안에 들면서도 이거는 굉장히 대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공공 아카이브의 관리 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굉장히 수동적인 정의를 수가 있는데요. 그 보면 문서형 기록은 물론이고 사진이나 구술 기록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무형의 문화유산까지도 이 민간 아카이브 관리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은 여기에는 뭐 예술작품이나 수명이 짧은 리플렛이나 포스터나 배지 혹은 뒤에 샤넬에 가보시면 현시막 같은 것도 다 가져와서 보존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역사 그리고 현재상, 정체성, 의사소통 방식 등을 증거할 수 있고 재현할 수 있는 유무형의 객체라면 모든 것이 민간 아카이브에서 보존을 하는 혹은 관리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좀 폭넓게 정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정의를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민간 아카이브들이 있고 이들은 어떤 그 대상을 보존을 하고 서비스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이브나 기록관, 자료관에 표방하는 사이트를 추출을 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 기록을 그냥 뭐 요즘은 아카이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록을 그냥 보여줄까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블로그 형태로 뭔가 개인 자료를 모아놓는 것도 다 아카이브라고 하고 이런 모호하게 뭔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카이브라는 정의에 걸맞는 곳 혹은 걸맞게 나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이 되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 대상과 기술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봤던 곳은 소리 아카이브라는 곳인데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아카이브인데 이 다음 세대 재단이 제휴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오디오 콘텐츠를 수집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정기 강좌라든지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강좌라든지 대담이라든지 인터뷰 등 어쨌든 소리로 된 것은 모두 다 수집을 하고 있고 특이한 것은 일반인들이 자기가 소리 UCC를 만들어서 올리면 그것도 역시 해결을 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나가서 뭐 중요한 정치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집을 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렇지만 기술 대치는 역시나 껌이고요. 특이한 점은 파트너별 보기라고 해서 어쨌거나 이 소리가 그러니까 오디오가 만들어진 출처를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구조도 일정 정도 채택을 해주고 있고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이런 컨텐츠도 제작을 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18대 대선과 관련된 오디오 이런 것들 컨텐츠로 만들어서 보여준다든지 뭐 어떤 특정 사안과 관련돼서 여러 사람들이 했던 이런 오디오들을 모아서 콘텐츠로 만들어주는 작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논문에서도 나왔던 사례인데 서태지 아카이브입니다. 민간이 주도를 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사례라고 알려졌던 아카이브인데요. 서태지 팬클럽이 자생적으로 만들었던 아카이브로 이 서태지와 관련된 국제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있는데 이 서태지라는 사람의 이력은 물론 이 사람이 발매했던 음반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공연, 광고, 어떤 그 팬클럽에 남겼던 메시지, 각종 포맷의 기록들을 남길 뿐만 아니라 일부 자료는 이 서태지가 뭐 방문했던 곳, 공연했던 곳 이런 것과 그 구글 맵을 연동을 해서 자료를 연동해서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병역거부 아카이브인데요. 평화박물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곳인데
이 양심적 방역 거부에 대한 온라인 기록을 보관하고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병역 거부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일반인들의 이해가 없어서 자기네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좀 많이 홍보하고 싶어서 이런 아카이브를 만든 것 같은데 자신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어떤 개론 자료와 함께 그동안 진행했던 자료전이라든지 사회공동을 했던 기록 혹은 거부자들의 개인 기록 혹은 재판을 했던 법원 판결문 그리고 법안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했던 것들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 나왔던 문서, 사진, 멀티미디어 출판물도 굉장히 다양한 놀라운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역시 컴퓨터 아니면 기술 없이 전문을 그냥 올리는 방식으로 이 기록을 그냥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이런 법안이 나왔다거나 어떤 것들이 모티브가 돼서 이런 운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맥을 짚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그 세션의 발표문에서도 나왔던 사례들이 몇 개는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좀 겹치긴 하지만 하겠습니다. 퀴어락이라고 해서 한국의 성적 소수자 문화 인권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아름다운 재단이 지원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름에서처럼 우리나라의 성적 소수자들의 역사라든지 문화, 사회적인 기록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오픈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물은 물론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나 연설, 배지, 액세서리, 홍보인쇄물, 포스터, 현수막, 개인 기록 등등까지 해서 굉장히 방대한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퀴어락에서는 그래도 서식기술 방식을 준용을 해서 이것들을 좀 건기술을 하고 있고 자료 유형별로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나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오전 세션에서도 있어서 저도 굉장히 듣고 싶었는데 저희 학교 세션이 걸려있어서 못 들었던 목청 건축 아카이브 사례입니다. 목청 김정식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주요 건축가, 현대 건축가들과 관련된 기록이라든지 개인 소장품 등의 부분을 보존하고 서비스하는 곳인데 이 건축 김정식, 김정수, 안영배, 장서공 지금 4분의 건축가만 올라가 있지만 아마 추후에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분들의 어떤 건축 도면, 스케치, 사진 기록, 학술 자료들을 건 단위로 하나씩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물레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아카이브입니다. 이것은 물레라고 해서 돌리는 물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홍대 지역에서 많이 활동했던 예술가들 조금 자립형 예술가들이 홍대가 비싸지니까 물레동으로 이사 갔다는 사실은 여러 다큐멘터리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러실 텐데요. 이분들이 거기에서 매년 페스티벌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페스티벌을 했던 자료라든지 작품에 대한 소개들을 이 홈페이지를, 이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축적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 아카이브를 만든 게 얼마 안 됐는지 과거 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포스터만 올려져 있고 자세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반면 올해 축제 같은 경우는 건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어떤 작품 해설까지 작가 이력이나 이런 것들까지 충분히 올라가 있어서 흥미로운 아카이브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걸 아카이브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약간 저도 고민을 하면서 봤던 것인데 결국은 일단은 소개를 해보자라고 갖고 나왔습니다. 대한문화 아카이브 봄이라는 곳인데요. 봄이라는 거는 스프링의 봄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본다라는 뜻에서 봄 땡땡 이렇게 봄 기획단이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과 관련된 세미나를 했던 자료라든지 전시 자료를 축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용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블로그라는 느낌이 많이 들게 자료들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아카이브로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개를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국인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인권 아카이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기업과 인권, 도시와 인권, 개발과 인권, 인권교육, 문화, 일양 등 6개 주제별로 다양한 출처에서 생산된 자료들을 축적하고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 역시 블로그형이고 어떤 출처를 확인하기 힘든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역시도 약간 성격이 모호한데 왜냐하면 제가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은 기관들을 좀 제외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두 기관도 어떻게 보면 정부 돈으로 운영하는 아카이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일단은 리스트에 넣어봤고요.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에서 어떤 그 새마을운동 관련된 1, 2차 자료 혹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산된 기록들을 수집을 해서 보존을 하고 구술기록까지 기술을 해서 보존을 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아카이브가 있었고요. 이화여대 타협경계 인문학 연구단에서 이 약자와 소수자 중심의 어떤 구술 사업을 진행을 한 결과물들을 아카이브로 만들어서 오프라인에서 서비스하려고 하는 이런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라는 홈페이지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교회 아카데미의 선구자라고 보통 불리는 연회 강원용 목사의 사이버 아카이브가 있었는데요. 이 목사와 관련된 설교라든지 저서, 신문기사, 활동사진, 문서, 출판물, 방송 등 소리,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의 포맷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었지만 건 내용의 주제별로 세 부분해서 서비스하고 있었고 어떤 저작권에 협의를 받지 않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많이 아시는 민주화운동 사료관 오픈 아카이브라든지 아니면 5.18 기록관이라든지 오늘 저희 세션에서도 소개를 했던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5.18 기록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분류 연구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5.18 기록관의 분류 체계는 굉장히 특이한데요. 기능, 주제, 시대, 형태별로 기록을 분류를 하고 검색하고 약간 출처 중심의 검색을 힘든 상태라고 저는 파악을 했고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같은 경우에는 이 설립 당시부터 기록학을 한 그 실무자가 작업을 해서 그런지 기록물 관리군이라는 MRG의 개념 그리고 그 안에 출처별 기록물군, 기록물 계열, 철, 건이라는 아주 굉장히 원칙적인 그런 계층 하에 기술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굉장히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 몇몇 소수의 기관들이 이런 어떤 기록학적인 개념을 적용을 해서 계층을 만들고 기술을 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던 거는 같은데 대부분은 그냥 건 중심의 기술 방식이 대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1년에 그 설명 선생님 연구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이고요. 그래서 건 단위 수집 그리고 건 목록의 총합으로서 어떤 기록 집합체를 수집하고 보여주는 구조를 하고 있어서 기록을 출처나 저희가 얘기하는 원제서의 맥락을 확인할 수 없는 낱낱의 정보 자원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개별 건 정보의 주제를 더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출처별 기록군을 설정한 기관도 낮게 건 정보가 굉장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건에 집착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설 교수님은 일본에서 시작된 건 중심, 목록 중심의 전통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그것도 물론 있지만 이런 블로그 형태의 그 정보 기술에서 오는 그런 한계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을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그런 방식으로의 기술을 해주기 위한 어떤 정보 자원이 쉽게 일반인들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블로그형이나 게시판형의 건 목록으로 올리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카이브를 쉽게 구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먼저 접근을 하면서 기록을 알리고 싶은 그런 욕구를 표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출처 기반의 어떤 정리나 기술의 원칙이 우리나라의 그런 개념이 좀 정립된 지가 오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지금 웹 환경에서의 어떤 정보 자원들은 출처라든지 어떤 활동의 흐름을 확인한다기보다는 일반 이용자들의 요구는 정보의 내용을 어떻게 보고 싶다라는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생각하는 출처나 원질서 보존의 필요성보다는 내용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부각하고 내용적인 면에서 어떤 재현을 좀 더 쉽게 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생각을 해본 거는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하나의 유형으로 다른 몇 개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개체들이 이렇게 출몰하는 상태에서 과연 기관별로 기관 하나만 하더라도 보유
요소를, 그러니까 뭐 단일의 기술 요소라든지 단일의 기술 규칙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바로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들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범기관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 기술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의 출처와 같은 분산소장된 이런 기술들을 찾아내야만 하는 욕구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접근해야 하는가라는 소위 말하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연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고민을 덮고 공유를 위한 기술 표준과 정보 기술을 아주 살짝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앞으로 이거는 더 연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국제 표준으로는 어제 그 철퇴를 맞았던 아이사드C와 아이사르CPF, ISDF 같은 것들이 있고요. 국가에서 쓰는 표준 같은 경우는 닥스, 라드메드, 우리나라도 연구기록물 기술 규칙이 있죠. 혹은 특수 유형의 어떤 자료라든지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구술자료 목록 매뉴얼이라든지 영화 필름 자료를 목록하기 위한 이런 기술 규칙들도 이 외에도 많은 뭐 동영상, 뭐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규칙이나 기술 요소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와 관련해서도 뭐 DC라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ISO 23081의 메타데이터 개념이라든지 서지기술 메타데이터의 모드나 보존 객체를 기술하기 위한 프레미스 메타데이터 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거를 한 단계 더 높여보면 문화유산을 소장하는 기관들이 서로 간에 어떤 메타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CIDOC, CRM이라는 어떤 개념 모형을 제안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정리된 것, 분류된 것, 그리고 기술된 것을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보여줘야 한다는 방식에서 접근해보면 이런 검색 도구를 만들기 위한 EAD, EAC, ICA, A2M이라는 표준들도 있고 그러니까 얘를 웹상에서 어떤 구현하기 위해서 뭐 지금 현재 새롭게 나온 A2M 아톰 2.0이라든지 그 구버전인 ICA 아톰이라든지 오메카라든지 아카이브 메티카라는 정보 기술들을 저희가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술 규칙과 메타데이터를 서로 비교하는 매핑 연구를 처음에는 실시를 하려고 이걸 만들다가 중단이 된 상태고요. 얘를 이 상태로는 제가 계속 진행을 하기 힘들 것 같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뭔가 그 크로스워크를 하더라도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영역에 대해서 기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영역의 밑에 기술 영역이라고 했는데 영역의 측면에서 보면 크게 상반되는 면들은 없어는 보이거든요. 하나하나의 개별 요소들로 들어가면 일부 요소가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 제가 자리를 하기는 얘는 표준이니까 그렇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고민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공유하고 통합을 한다고 치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얘를 그 2006년에 찬과 쟁이라는 사람은 얘를 스키마 단계에서는 어떻게 메타데이터를 공유를 할 것인가, 한번 상호 운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메타데이터 레포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축적된 기술 요소에 담긴 기술 요소 값들 차원에서는 어떻게 얘를 공유할 것인가, 아니면 기록관 전체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면에서 정리를 했던 그 기초적인 논문이 있었는데요. 우선 스키마 단계에서는 파생이라고 해서 기존 메타데이터 스키마 모델을 하나를 가지고 새로운 스키마를 형성하는 방식, 그리고 뭐 어떤 하나의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만들면서 DC에서도 일부 요소를 가져오고 뭐 AGS에서도 가져오고 또 다른 뭐 우리나라로 치면 연구기록물 기술 규칙에서도 뭔가를 가져오고 이런 방식으로 얘를 조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크로스워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를 1대1 혹은 다대다로 매핑하는 방식입니다. 왜 아이사드G나 뭐 EAD 이런 곳에 보면 얘를 아이사드G의 1판과 2판의 뭐 매핑표라든지 아니면 호주 메타데이터 표준과 뭐 다른 메타데이터 어떤 뭐 프레미스와의 어떤 매핑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1대1 다대다로 매핑하는 방식, 혹은 1대1 다대다로 직접적으로 매핑하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 데이터 손실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스위칭 스키마를 두어서 예를 들면 CIDOC, CRM처럼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이런 스키마를 별도로 두어서 우리 기관에는 DC를 사용하고
사용하고 저쪽 기관은 모듈을 사용하는데 얘를 그 CRM의 개념 모델을 타고 나면 DC가 바로 모듈로 변형이 되고 우리 기관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중앙에 있는 이런 스위칭 스키마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구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메타데이터 프레임워크인데 약간 그 파생과 약간 그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스키마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스키마가 없는 상태에서 다양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통합하기 위한 뼈대를 구축하는 방식,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서도 하고 있는 방식인데 여러 메타데이터의 스키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 레코드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아케이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2013년 정보관리학 페이지에 나온 백전 선생님의 논문을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 모마라든지 관련 모마라든지 프랭크 아트 레퍼런스 라이브러리라든지 브루클린 뮤지엄 같은 데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모드 마크로 변환을 해서 이 아케이드라는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는 이런 사업들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메타데이터 통합인데요. 아까 아마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그런 스키마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습니다. 기록관 차원에서는 보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이런 얘기가 다음 발표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 그 OAI PMH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써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 통합처럼 복수의 포맷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통합 아예 복잡한 프로파일을 구축하는 것 혹은 매핑을 해서 크로스워크를 하는 것 혹은 주제어나 출처 값이 같은 것끼리 어떤 매핑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여러 시소러스에서 요소값을 가져와서 여러 시소러스를 이용하는 기관들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방식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과연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연구의 질문으로 생각을 했던 민간 아카이브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 정보에 대한 기술 요소를 공유하고 의미 있게 통합하여 검색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다라고 제가 가정을 했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기술 요소가 필요한가? 어떤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 정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어떤 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제안한다든지 어떻게 매핑하라든지 이런 얘기보다는 어떤 아카이브가 어떤 기록 정보를 소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의 연구가 먼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누가 검색을 하고 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공유하고자 하는가, 어떤 것을 검색하고자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검색하고자 하는가 등에 대한 공유 목적이라든지 이용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으면 이런 민간 아카이브의 기술에 대해서 영향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유의미한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그런 방안을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기술 요소를 객체나 기관별 고유 기술 요소를 채택했을 때 그리고 표준 기술 요소를 채택했을 때의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저쪽 왼쪽으로 갔을 때의 장점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단점이 되고 오른쪽에서의 강점은 왼쪽으로 갔을 때의 장점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타협을 할 것인가라는 정도 어떤 약간 도서관보다 기록관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어려운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의 단계로 좀 다시 시작으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민간 아카이브에 대한 소재 파악은 물론 이들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 정보에 대한 소재 파악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민간 아카이브가 자신들의 그 소장물 가이드를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도구라든지 절차를 개발해야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쓰고 있는 아카이브 파일러처럼 아카이브 디렉토리 같은 거라도 하나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간 아카이브 및 소장 기록 정보를 축적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겠다고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민간 아카이브들이 소규모든 어떤 일정 규모가 되든 협력체를 모색을 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협력체 모색을 통해서 기록 정보의 공유의 장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유를 해야 한다면 어떤 스키마 수준에서 기록 정보의 공유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볼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떤 하나의 방안도 결국은 보편성을 가진 하나의 방안도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더더군다나 어떤 동일한 기록이 서로 다른 기관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게 도서관에서의 좀 더 목적이라면 기록관에서는 동일 출처가 생산한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기관 간 점거 레코드를 통합하는 것은 저는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기본 프레임워크 추가 차원에서 이 협력체에서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소규모 민간 아카이브 소정물을 기술하는 데 적절한 정리 모형이라든지 어떤 기술 모형도 분명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전통적으로 알고 왔던 출처 원질서 원칙의 바탕하에서 이거는 저는 지키고 싶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지키고 싶으면서도 특정 다수 이용자들을 이런 방식을 고수를 하면 이용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내용 재현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다중 분류라든지 이런 다중 정리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 요소, 메타데이터, 검색 도구 모형도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제안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공유 협력체 네트워크 간 교환이 가능하도록 기본 프레임워크는 적용을 하되 자신 하나하나의 아카이브마다의 소장물에 맞는 내부 이 스키마를 하나 이상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구조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연구도 이런 협력체를 통해서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ICA A2M이라든지 아톰2 2.0이라든지 오메카, 아카이브노틱 같은 등 여러 가지 정보 기술들이 마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돈을 크게 들이지 않더라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민간 아카이브가 도입하기에 가능한 수준의 어떤 기술 소프트웨어 및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목표 지원도 어떤 일부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일들도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래서 이런 한계를 듣고 앞으로 어떤 쪽으로 앞으로 좀 풀어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는 민간 아카이브의 소장 기록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전략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기관이나 집단이 소장한 기록 정보에 대한 가이드를 작성하는 도구나 플랫폼에 대한 쉽고 아주 간단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큰 돈이 들지 않는 이런 플랫폼에 대한 연구, 그리고 소장 가이드를 공유하기 위한 전략은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역할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돈 문제가 되겠고 재정 지원은 어떻게, 오늘 오전 세션에서 한내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의 어떤 자발적인 재정 투입이 성공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굉장히 부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규모 민간 아카이브의 요구라든지 민간 아카이브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가 이용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좀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 이용자뿐만 아니라 민간 아카이브가 바라보는 기록 정보의 관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보여주기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카이브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리기술 방식을 실험해보고 싶은데요. 서로 다른 민간 아카이브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서 다양하게 정리를 하고 기술하는 실험 사례 연구를 다시 진행하면서 이들 축적을 통해서 결국 전국적으로는 그래도 보편적인 정리기술 방식을 좀 모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